네, 그래서 앞전에 이제 소과제, 기말과제 관련해서 쭉 말씀드렸고, 수업 자체는, 어,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솔리드 모델링 툴에 대해서 쭉 배웠었는데, 그 과정인, 불리언 명령어에 대해서 쭉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아마 안 나실 텐데, 그거를 알고 계셔야지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해볼 거냐면, 요거 하기로 했었죠.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 있는 CCTV 본사의 매스 모델링, 그러니까 형태만 나온 매스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형태만 만들어 볼게요. 비슷하게. 네, 정확한 비례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비슷하게 형태만 한번 만들어서 맞춰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모델링을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 어떤 방식으로 이걸 모델링 할지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셔야 돼요. 이제 2D랑 다르게 3D를 만들 때는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명령어를 아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명령어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야 이걸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쭉 생각을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얘를 만들 때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물 모형, 피지컬 모형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얘를 모델링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잡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좌표점 하나하나를 다 찍어가지고 선을 그어서 나는 이 선들을 그린 다음에 선을 채우는 면을 만들고 또 면을 만들고 해가지고 이거 전체를 하나로 합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어, 내용들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모델링을 시작하시면 완성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얘가 겉과 속이 완벽하게 구분된 솔리드 모형이다 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시면 이거는 솔리드 모형을 통해서 만드는 게 훨씬 빠를 수 있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생긴 걸 보면은 3차원적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어떤 덩어리에서 이 부분 이 부분이 빠져나갔다 라고 하는 마이너스의 형태로 이 모델링을 인식할 수 있으시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신 거예요. 3차원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형태가 있었는데 내가 가상의 그러니까 보이드죠. 보이드를 활용한 설계죠. 솔리드가 아니라 솔리드와 보이드를 통해서 이 보이드 부분을 삭제를 해나가면 여기랑 여기겠죠. 요 모형이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요 모델링을 하기가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정을 그냥 생각을 해보면 떻게 됐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꽉 채워진 일종의 피라미드 같은 뾰족하진 않지만 피라미드 위퉁이 잘린 그런 거 같은 메스를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메스, 이쪽에 있는 메스를 또 만든 다음에 정확한 위치에 위치를 시키시고 뽑아내면 명령이 끝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이해되시죠? 그 과정을 바탕으로 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 어떤 모델링을 하시든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 하실 때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공간이 디자인 되었나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모델링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공간이나 형태가 더 깔끔하게 나오겠죠. 덩어리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제일 쉽게 설계하는 방법이 메스 모델을 통해서 설계를 하는 방법이죠. 여러 가지 설계 방법론 중에서.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할 텐데,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제일 쉬운 게 이제 아랫면이랑 윗면을 만드는 건데, 아랫면이랑 윗면을 만들고 옆면을 쭉 채워 나갈 거예요. 그렇죠? 아랫면, 윗면, 옆면 이렇게 채워 나갈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명령어도 몇 개가 나올 건데 그거는 일단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똑같이 저랑 모델링을 하시고 그 모델링의 명령어가 무엇이었는지는 이 모델링 끝나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3차원 그 공면 만드는 모델링이 몇 개 명령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밑에 면과 아랫면, 밑면과 아랫면을 채우기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거 저장을 안 해놔가지고 잠깐만요. 아랫면이랑 윗면을 먼저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아랫면을 만드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형을 만드시고 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이 하나 있고 처음부터 사각평면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렇죠? 과정은 항상 있지만 라이노는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사각평면을 만드는 명령어 뭐였죠? plane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자, 방법이 렉탱글 만드시고 얘를 채우는 플래너 서피스 평면의 평면으로 구성된 면 곡면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요게 뭐냐? 요게 그냥 plane이라는 명령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이 과정을 들어가면 앞에 렉탱글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수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자, 퍼스트 코너를 찍으라고 했으니까 사각형 그리는 거랑 똑같이 한 점 찍고 다음 점 찍으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 곱하기 만 10m 곱하기 10m의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근데 앞에 R 값 돼 있죠. R. 이게 뭐냐면 CAD로 치면은 골뱅이 at이라고 하는 표시랑 똑같아요. 상대 좌표를 뜻하는 거. 내가 찍은 점에서부터 얼마 갈 건지. CAD에서도 그렇게 사용하시죠. CAD에서 골뱅이를 안 치면은 절대 좌표 위치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찍은 점에서부터 얼마 가겠다 하시면 CAD에서 점 찍고 골뱅이 얼마 얼마 이렇게 입력하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라이노에서는 R이라고 하는 이니셜을 쓴다. 왜 R이냐? relative라고 하는 상대적인 relative라고 하는 거에 앞글자를 따서 R이라고 표현을 해요. CAD에서는 골뱅이를 쓰는 게 at 어디로 갈 거다. 네, 어디에서 어디로 갈 거다는 벡터 개념을 담은 단축 명령어고 이거는 R을 쓴다. 자, 그래서 제가 한 점을 찍을게요. 찍으면 여기에서부터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R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됐죠? 요거 어려우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어렵다 그러면 그냥 하여튼 큰일 났어요. 예. 이거 어려우면 지지난주에 하신 거 혼자 복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캐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한다 그랬죠? 복사할 건데 스케일을 줄여놓고 복사를 할게요. 위에 게 조금 좁아지는 지구라트 같은 형태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의 작은 버전의 네모가 있는데 그 네모를 이동시키는 거. 예. 그렇게 할게요. 순서를. 자, 그러면 얘를 작게 만들 건데 작게 만드는 명령어는 스케일이잖아요. 그쵸? 크거나 작게 만드는 건 스케일이잖아요. 비례를 조절하겠다. 스케일 명령을 해보면 select object scale, 스케일할 오브젝트를 선택해라 얘죠. 그 다음에 엔터를 쳐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뒤에 copy no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복사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select한 원 개체 자체를 스케일을 키우거나 줄여서 그 자체의 그 형태를 변경시켜 버리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copy yes라고 내가 클릭을 하거나 C로 단축키로 바꿔주시면 원래 개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크기를 줄이거나 키운 개체를 다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라이노는 항상 이렇게 명령어가 카피 명령어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찬찬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rotate 같은 경우도 회전시키기 전에 회전시킬 때 원개체를 놔두고 회전시킬 거냐 뭐 이런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쓰시면 좋겠죠. 그렇죠? 자, L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점이 필요하죠. 이해돼요? 자, 얘를
스케일링 할 때 여러분들 스케일 누르시면 점 찍으라고 나오잖아요. 캐드에서도 그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점을 찍으면 내가 찍은 점을 기준으로 이 개체가 얼마만큼 커지고 작아질 건지 이걸 결정하게 되죠. 그쵸? 제가 만약에 점을 가운데 찍었으면 가운데 기준으로 사방이 커지고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었겠죠. 그쵸? 네, 그렇게 예상이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얘를 스케일링 하실 때 나는 정중앙을 기준으로 얘를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고 싶다. 지구라트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이 Z축의 방향 얘는 일정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기준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심점을 클릭할 수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0,0으로 지금 얘를 옮겨 놓은 거였는데 아까 옮기는 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0,0은 좌표를 찍기가 쉬우니까 절대좌표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0,0으로 안 옮겨 놓으셨다 상관없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라인을 하나 그리실 때 대각선에서 대각선으로 라인을 이렇게 쭉 그리시면 여기에 오스냅 세팅에 의해서 미드 포인트가 체크되어 있다면 여기 미드 포인트가 체크되어 있다면 중심점을 찍을 수 있겠죠. 그쵸? 네, 이렇게 가상의 가선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 이런 것들을 작성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좌표를 정확히 찾아가셔야 돼요. 다시 스케일 됐죠? 이제 중심점 카피 yes로 바꾸시고 중심점 찍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몇 배를 할 거냐면 0.8배를 할게요. 좀 줄여주는 거예요. 그냥 다 됐으면 다시 엔터. 네. 그러면 얘 하나 선 이렇게 세 개가 지금 겹쳐져 있게 되겠죠. 그쵸? 여기를 클릭하면 세 개가 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만들어 놓은 요 사각형을 상부 수직으로 이동시킬 건데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게 퍼스펙티브 뷰에서 컨스트럭션 플레인이 x, y 좌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무브를 눌러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무리 노력해도 x, y 좌표 위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컨스트럭션 플레인이 x, y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move 작은 사각형 엔터 이렇게 버티컬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버티컬 옵션은 다시 말씀드리면 컨스트럭션 플레인의 수직인 방향을 뜻하는 거다. 컨스트럭션 플레인의 수직. 그러니까 지금 x, y 좌표로 컨스트럭션 플레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인 방향은 어디죠? z 방향. x, y, g에서 g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 from은 바닥에서부터 갈 거니까 바닥 어디든 클릭하면 상관없겠죠. 바닥 아무 때나 찍으시고 그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지겠죠. 그쵸?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12,000만큼 이동을 시켜줄게요. 다 되셨죠? 네. 다 되셨으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안 배운 거 하나 나올 건데 라이노에는 라이노를 존재하게끔 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컨트롤 포인트 그 다음에 리빌드 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요거 때문에 라이노가 존재하고 라이노가 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적으로. 그래서 요 리빌드는 나중에 할 거고 컨트롤 포인트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컨트롤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라이노의 어떤 면은, 어떤 볼륨은, 어떤 선은 그 전 단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개념적으로 실제 우리 디스플레이 된 것보다 개념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선을 그리면 그 선의 끝점과 끝점 사이에 있던 점들도 실제로는 내가 클릭할 수 있게 존재하고 있고, 내가 면을 그리면 이 선, 이 선, 이 선, 이 선, 그리고 각각의 꼭지점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존재하고 있고, 그쵸? 보이시죠? 이렇게 다 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중에서 컨트롤 포인트라고 하는 개념은 요 점 개념인데요. 포인트니까. 실제로 지금 이 사각형이 구성된 방식을 보면 점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루어졌죠. 다시 말하면 한 점과 한 점을 찍은 선을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을 기준으로 선 그리고 이 점과 이 점 기준으로 선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을 기준으로 선 그려서 이 선들을 쭉 채워 나가 버리면 우리 스케치북에 색칠하듯이 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각형을 만들 때의 기준은 컨트롤 가능한 컨트롤 포인트를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 사각형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각형의 컨트롤 포인트를 보기 위한 명령은 뭐냐? F10인데요. F10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명령어가 points on, points off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쓰겠죠. F10 훨씬 편하니까. 그쵸? F10 ESC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포인트 온 포인트 오프가. 근데 어쨌든 명령어 자체는 존재한다. 이렇게. 예. 그래서 F10 누르고 얘 클릭한 거랑 똑같을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이 눈에 보이죠. 그쵸? 근데 이 개념을 이제 ESC 누르면 꺼져요. 나중에 알려드릴 리빌드라는 개념이랑 제가 좀 같이 알려드리면, 자, 똑같은 사각형이에요. 얘랑 렌더링 뷰로 보면 네, 이렇게 지금 희끗희끗한 건 얘가 두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닥이랑 같이 묻혀 있으니까. 네, 묻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똑같은 면인데 지금 보시면 좀 잘 눈에 잘 띄는 색깔 없나? 선이 자꾸 안 보여. 에이,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보시면 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십자가 가운데만 있고 하나는 줄이 쭉쭉쭉쭉 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 모양의 개념은 뭐냐면, 얘가 평면인지 곡면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시각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직선으로 쭉 가고 있으면 아, 얘가 휘어지지 않고 평면이구나 라고 그냥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만약에 만약에 얘가 곡면이면, 지금 제가 뭐 극명하게 그래서 당연히 곡면인 게 티가 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개의 사각형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요 뷰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봤다. 그렇죠?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평면인지 얘가 평면인지 이런 것들 잘 모르겠죠. 그렇죠? 똑같이 십자가가 생겼으니까. 근데 얘를 이렇게 틀어보면 얘네가 가고 있는 각도가 이제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시각적으로 길이의 그 전체적인 길이라든지 두 개의 관계, 두 선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얘가 아 곡선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띄게 되는데 뭐부터 알려드려야 되나 자꾸 고민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네, 요 개념으로 보시면 그쵸? 휘어져 있으니까 아 얘는 곡면이구나, 얘는 평면이구나. 이게 이제 시각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각형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구분이 안 되겠죠, 그쵸? 어차피 속은 꽉 차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표현해주는 사각형인데 이 오른쪽 걸 보시면 뭔가 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 사각형은 곡면임을 드러내기 위한 사각형도 맞는데 실제로 이 교차점들을 내가 전부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블 포인트를 만들고 있는 교차점이에요. 직선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얘랑 얘가 똑같은데 차이는 뭐냐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디테일한 가능성이 얘가 더 높다, 얘는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컨트롤 포인트를 켜보면 얘는 사각형을 구성한 방식이 점 4개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오른쪽 거 컨트롤 포인트를 켜보면요 이렇게 떠요. 점들이 엄청 많죠, 그쵸? 엄청 많은데 기준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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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선을 다 각각 그어서 얘도 마찬가지고 각각 그어서 요 사각형 큰 거 하나를 만드는 것처럼 요 사각형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걸 만들어 가지고 붙인 것처럼 지금 디스플레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패널링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포인트들을 하나하나씩 다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부드러운 곡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드럽다고 하면 사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조절해야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조절 가능한 점들이 늘어나니까 그 점들을 디테일하게 내가 전부 조정을 해가지고 곡선, 곡면을 만들 수 있다. 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는 포인트 가능한 점들 자체를 말하는 거고 여기 뒤에 적어놨던 rebuild라고 하는 개념은 다시 짓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점들의 개수를 조절하는 명령어예요. 몇 개의 교차점을 만들 거냐 이거를 내가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 명령어다. 이거는 나중에 해볼게요. 그래서 이 개념만 그냥 제가 빠르게 알려드리고 넘어가는 건 그거를 잠깐 사용할 거라서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하고 있었죠. 얘를 기준으로 얘를 곡면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컨트롤 포인트를 조절해서 얘를 슉 이렇게 휘게 만들 거예요. 컨트롤 포인트를 일단 켜야겠죠. 켜신 다음에 아래쪽에 이렇게 대각선 직선 그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걔랑 대응되는 두 점을 이동시킬 건데 요 점과 요 점이죠, 그쵸? 요 점과 요 점이요. 자, 가까운 쪽, 내 몸에 가까운 쪽 하나를 잡아서 move vertical 할 거예요. 기준점은 아무 때나 찍으면 되겠죠. 그리고 위쪽으로 갈 건데 얼마만큼?
3천만큼. 자, 반대쪽 대응되는 반대쪽 move 똑같이 vertical 바닥 아무 때나 찍고 똑같이 위로 갈 거예요.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안 적었으니까 얘는 1000만큼.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날개처럼 휘어진 모양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되겠죠. 양끝이 올라갔으니까 얘는 아래가 오목하겠죠, 그쵸? 다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옆면, 내면을 쭉 채우는 일인데,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옆면을 채우려면 그 채우기 위한 기준선이 필요하죠, 그쵸? 그래서 라인 명령어로 이렇게 선들을 전부 그리고 이 선을 채우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겠죠, 그쵸? 면을 만드는 명령어들은 전부 여기 있는데요. 여기 이런 것들 다 나중에 해볼 거예요. 나중에 해볼 건데 엣지를 그렸잖아요, 제가. 엣지, 그쵸? 엣지를 그린 걸 바탕으로 사각형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명령어가 엣지 서피스예요. 엣지로 면을 만들겠다. 근데 이 엣지 서피스는 오늘만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엣지 서피스보다 더 쉽게 그러니까 면을 만드는 명령어가 너무 많거든요. 직선인 평면도 그렇고 곡면도 그렇고. 곡면인 경우에는 엣지 서피스로 채울 수도 없고요. 예, 평면만 가능한데 오늘만 쓸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2개, 3개 또는 4개의 오픈 커브들을 선택해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됐죠?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네. 그리고 습관적으로 사실 아까 전에 요 만들었던 요 선 있죠? 요런 것들은 사실은요, 제가 지금 편의상 마음대로 했지만 요런 커브들은 면이 아니니까 다른 레이어에다가 작업을 하시는 게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나중에 필요 없으니까 얘를 꺼버릴 거거든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항상 겹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를 켜고 끌 수가 없으면 나중에 얘만 선택하기가 너무 번거로워요. 필요 없는데. 그쵸? 이렇게. 얘만 선택해가지고 다 지워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레이어 구분을 해서 작업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긴 좋아요. 자, 다 됐으면 지금 문제가 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면체인데
이 육면체가 육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퍼티를 가서 보시면 그냥 요거 하나하나가 surface, surface, surface죠. 그쵸? 근데 우리가 뭘 하고 싶다 그랬죠? boolean 명령을 하고 싶다 그랬으니까 boolean 명령은 closed polysurface, 즉 솔리드끼리만 명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얘를 솔리드로 바꿔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바꾸는 방법은 뭐냐? 면만 전체 선택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 끌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 하려고. 여러분들 만약에 레이어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다 클릭해야겠죠. Shift 누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닥까지 여섯. 이렇게 다 선택하신 다음에 조인 명령을 하시면 돼요. 커브 조인이랑 똑같아요. 엣지와 엣지가 딱 만나고 있기 때문에 조인 명령을 하시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돼 있죠? Closed Solid Polysurface 이렇게 돼 있죠? 잘 됐네요. 그죠? 됐으면 두 개의 덩어리 더 만들어서 뽑아내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이해되죠? 두 개 더 만들어서 뽑아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박스를 두 개를 만들 건데, 육면체 박스를 두 개를 만들 건데, 바닥의 크기는 얘랑 지금 똑같은 크기를 쓸 거예요. 아까 얼마였죠? 만에 만. 그쵸? 만에 만짜리. 그리고 높이만 다른 거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배치시켜서 뽑아낼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요거 합치기 전에 요 사각형만 복사를 해놨으면 좀 편했을 텐데 이미 합쳤으니까 다시 그릴게요 그냥. 자, 요거였죠. 그쵸? 두 개 필요하다 했으니까 지금 복사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사각형 박스 두 개 만들어서 배치시키고 뽑아낼 거예요. 두 개 만들면 되겠죠. 우리 창문 틀 뽑아냈듯이. 그쵸? 자, 하나는 높이를 8천으로 만들 건데 8천짜리 박스 어떻게 만들죠? extrude 기억나세요? extrude surface. 그러니까 사실은 박스 명령을 써가지고 베이스 찍고 렉탱글 10, 100, 1000만 10, 100, 1000만 그 다음에 8000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바닥만 두 개를 복사를 했잖아요. 우리가 두 개 만들려고 얘를 볼륨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extrude surface 찍고 높이 800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이게 8000이 아닌가? 왜 만으로 해버렸지? 네. 됐죠? 하나는 8000, 하나는 15000. 훨씬 높은 거 하나는 15000짜리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똑같이 바닥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그러면 얘랑 얘를 적재적소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위치만 시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끝나는 거죠. 자, 위치를 시킬 때 바닥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바닥 보시면 내가 그려놨던 요 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중심점 찍으려고 그렸던 선 기억나시죠? 요 선을 디바이드 할 건데 나누겠다. 디바이드 3등분을 할게요.
자, 그럼 divide 선 클릭하고 3 누르면 어떻게 되냐?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이렇게 나눠졌죠. 3등분을 해서 3개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 3등분한 선들이 각각 나눠졌기 때문에 요 선들의 끝점을 전부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요 점과 요 점, 그죠? 네, 그거를 쓰려고 등분을 한 거예요. 3등분을. 자, 그러면 이동을 시킬 건데, 자, 보세요. 지금 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바닥. 예, 작은 거. 작은 거부터 갈 거예요. 작은 거부터. 작은 거에 끝점. 지금 요렇게 네모, 요렇게 네모, 요렇게 네모가 같은 방향으로 매칭이 되고 있죠. 그죠? 근데 대각선 방향이 요렇게 앞에서부터 뒤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앞에서부터 뒤로,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생각하면 요 점과 요 점 기준 뒤쪽에 있는 점 여기 보이시죠? 얘를 기준점으로 잡을 거예요. move의 기준점. 이해되시죠? 자, move 오브젝트는 얘인데 from 기준점을 여기로 잡겠다고요. 여기. 이해되시죠? 어디로? 3등분한 거 중에 안쪽으로. 보이세요? 여기가 아니라 조금 겹치게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3분의 1만 겹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끝점을 잡았는데 3분의 2가 겹치게 3분의 2가 겹치게 요 안쪽에 등분점으로 이동. 그래서 이게 이제 비대면 수업의 단점이죠. 예,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뒤쪽을 3분의 2 지점으로 갔죠. 그럼 얘는 앞쪽 기준이어야겠죠. 그쵸? 자, move 얘 갈 건데 요거 여기 요거 기준으로 갈 건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 많이 겹치게. 이해되죠? 요런 형태가 되게 바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살펴보면 요거를 우리가 남길 건데 그쵸? 요거 하나를 빼내기로 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최초의 형태를 상상을 해보면 하나는 아래가 하나는 위가 빠져 있었죠. 그쵸? 그래서 아래가 빠질 건 얘를 쓸 건데 위가 빠질 건 얘를 쓸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위 아래가 전부 통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위로 옮길 거예요. 얘도 얼마만큼? 3천만큼 옮겨 볼게요.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15,000으로 잡았는데 15,000의 수치가 중요했던 건 아니고 3,000의 높이에서부터 얘를 빼낼 때 요거를 포함하는 전체 훨씬 큰 볼륨으로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15,000 사실 한 12,000 이상이면 됐던 거죠. 그쵸? 뭐 17,000이든 2만이든 3만이든 상관없이 위로 더 큰 건 상관없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얘나 얘가 겹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으면 중간을 파먹을 거잖아요.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크게 만든 거예요. 다 됐죠? 자, 그러면 얘도 솔리드,
얘도 솔리드, 얘도 솔리드니까 이제 마지막 명령 하나만 수행하면 되겠죠. 뭐 하면 되죠? boolean difference. 자, 어디서부터 어디로? 여기에서 요거 뽑아낼 거다.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실제로 모형을 만들고 싶어요. 실물 모형을. 그러면 얘 전개도만 뽑아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열선 커터나 레이저 커터 워낙 자유롭게 잘 사용하시니까 다 커팅기로 잘라가지고 붙이기만 하면 모형 만들어지잖아요. 얘를 전개도만 뽑아낼 수 있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것까지 알려드리고 쉬었다가 다음 거 계속 할게요. 요거에서 좀 배울 게 많거든요. 별거 아니어도. 그래서 전개도 뽑는 명령은 뭐냐? 롤은 굴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롤빵 떼굴떼굴 말려있는 빵 있죠. 그것처럼. 근데 unroll 하면은 굴리지 않다가 아니라 얘는 말다라는 뜻이면 unroll이라고 하면 펼치다 이런 뜻이 돼요. 영어 단어로. 그러니까 veil은 감추다 이런 거면 unveil 하면은 감추지 않다가 아니라 그냥 드러내다 이런 뜻으로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unroll 하면 펼치다. 영어 단어예요. 뒤쪽에 surface라고 돼 있으니까 면을 펼치다 이런 명령어인 거죠. 그냥 명령어가.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얘를 unroll surface 할 건데 뒤쪽에 있는 옵션들을 한번 볼게요. explode yes, label no, key properties no, relative tolerance 뭐 이렇게 돼 있죠. key properties는 속성을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니까 yes로 하고 explode도 yes로 하고 label도 그냥 yes로 해놓을게요. 예, 뭔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그냥 똑같이 가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select 하라고 했으니까 선택하고 엔터. 어우 징그러워라. 네. 제가 연쿤마형에 그렸기 때문에 이제 겹쳐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뽑아져 나와요. 근데 아까 레이블이라고 한 건 기억나시죠? 우리 옷의 상표처럼 레이블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그를 붙여주는 건데 이렇게 버브 태그를 얘의 역할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 모형을 만들 때 레이저 커터를 이제 해가지고 쭉 뽑아내면 얘랑 요면 요면이랑 요면을 실제로 이제 출력을 하시면 둘 중에 뭐가 어떤 면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얘랑 얘도 구분이 안 돼요.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돼. 근데 지금은 대칭으로 보이지만 미세하게 비대칭인 건물을 여러분들이 디자인했는데 실제로 뽑아내면 부재를 막 잘못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모형 만들면 매 학기 한 명에서 두 명씩 그런 분들이 나옵니다. 안과 밖을 거꾸로 붙인다거나 다른 부재를 다른 데다 붙인다거나 그래서 모형이 미세하게 뒤틀려져 있고 안 맞아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도 매해, 매년, 매 학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종의 이제 조립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 조립할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조립도. 자, 그래서 보면 3번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보이시죠? 3번 얘가 180도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붙는 부재의 전개도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작성하실 때 처음부터 그 프린트를 잘 할 수 있게 얘랑 얘의 도면을 맞춰 놓는 게 중요한데 맞춰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쵸? 명령어 중에
텍스트 오브젝트라고 있어요. 텍스트 오브젝트. 그러면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커브냐 서피스나 솔리드냐 이게 뭐냐면 텍스트로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선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 텍스트가 면이 될 수도 있고 그 텍스트가 솔리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커브로 만들게요. 텍스트 명령어랑 똑같은 건데 그냥 요 명령어가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들고 왔어요. 커브로 들고 왔고 그 다음에 높이가 100mm 돼 있으니까 지금 요거 작은 거에 한 칸이니까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요게 100이 아니라 10개니까 1000 정도가 돼야 눈에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재의 위치를 잘 기억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 조립도 예를 들어 알아먹기 쉬운 여러분들의 단어로 하는 거예요. 뭐 뚜껑 이렇게 해놓고 오케이 누르고 여기다가 배치를 하면은 문제는 뭐냐?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커팅 라인으로 잡고 얘를 스코어링 그 글씨 새겨주는 레이어 있죠? 걔로 잡으면 이렇게 찍 자르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모형에 위에다가 뚜껑 이렇게 써주겠죠. 그쵸? 그래서 모형 만드실 때 글씨를 쓰면 좋은데 써서 여러분들이 이제 위아래도 구분할 수 있고 글씨니까 그러니까 내 모형이랑 매칭을 시켜 놓는 거예요. 위치를. 그래서 얘를 어디에 해당되는 부재인지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게 인식을 시켜야겠죠. 서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기가 우측인지 여기가 좌측인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해놓으면 조립은 할 수가 있는데 보기 싫은 글씨가 밖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글씨를 쓸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레이저 커터는 커팅하면 그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뒤집어서 막 잘못 붙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아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미러 이미지 시킨 거거든요. 얘가 뒷면인 거예요. 뒷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위치시키고 여기서 쭉 자르겠죠. 여기 뚜껑 써져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거꾸로 뒷면을 보고 아 여기가 뚜껑이구나 하고 조립하실 때 얘를 뒤집어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안쪽 면이니까. 이해되시죠? 레이블을 붙여놓은 이유는 이런 시각적인 거를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 레이블이 레이어 하나를 잡아먹고 있으면 얘도 인쇄를 하려고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unroll surface 했을 때 레이블 yes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레이블이 있다 그러면 다 지워 주셔야 되고 레이블 no로 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안 나올 텐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위치 찾기가 어려우니까 좀 잘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미 레이블이 전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는 얘를 출력하기 싫으니까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지우느냐. 함부로 삭제하지 말고 예를 들어 이렇게 복사를 하세요. 그럼 얘는 작업 중인 거고 밑에 거 작업 끝났어. 그러면 이 레이블만 지우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그룹핑이 되어 있어요. 그룹. 그래서 언그룹을 하면 되는데 그룹을 푸는 거예요. 언그룹을 하거나 컨트롤 시프트 G 그룹은 컨트롤 G고요. 명령어가 언그룹은 컨트롤 시프트 G 언그룹이라고 치셔도 되고
컨트롤 쉬프트 G 누르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이 버블을 따로따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지우시면 돼요. 지우시면 되는데 이것도 귀찮잖아요. 그쵸? 귀찮죠? 그래서 select 하는 명령어들이 있거든요. select 영어로 이제 select라고 하면 SELEC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select라고 하면은 SEL로 쓴다라고 하면 무조건 select예요. 단축키를 그러니까 축약어를 select는 SEL이라고 써요. 그냥 이 프로그램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미국인들이 SEL을 단축키로 썼다, 축약어로 썼다라고 하면 select라고 인식을 해요. 그냥 약속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응 키읔이 오키인 것처럼 키읔 키읔이 크 큰 것처럼 그런 것처럼 SEL은 select인 거예요. select 할 건데 무엇을 select 할 거냐를 내가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쵸? 명령어를 할 때 select를 눌러보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이렇게 많아요. 그쵸? select line, select ID, select curve, select color, select box, select all 엄청 많잖아요. 이 중에서 내가 선택할 건 뭐냐? select dot 점. 그러니까 포인트랑은 달라요. 포인트는 PT라는 단축키로 쓰고요. dot랑 포인트랑은 개념이 조금 달라요. 여기서 dot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전부 선택이 돼요. 아래쪽에 있는 것만 지우고 싶다 그랬죠? 그럼 위쪽은 컨트롤 눌러서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그럼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우리 커브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아까 옮긴다고 제가 이거 꺼놓고 옮겨버렸네요. 근데 만약에 겹쳐져 있다. 겹쳐져 있었다 얘가 이렇게 돼 있었죠. 얘 따로따로 지우기가 너무 귀찮다.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필요 없는데 그런 경우에 똑같이 어떻게 하면 되죠? select curve 하시면 커브만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우지 마시고 select curve 해가지고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갖다 넣어버리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얘도 마찬가지죠. select dot 해가지고 얘만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넣어버려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편하게 레이어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처음 보고 아예 모르는 거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한 10분 드릴 테니까 놓치신 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드는 것부터 지금 못하신 분 계실 거예요. 만들어 보시고 다 해보세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최종 마감 모형이 아니더라도 최종 마감에서 쓸 수 있겠지만 뭐 중간 마감 매스 스터디 모형 이런 것들 얼마든지 만들 때 작업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보십시오. 제가 이거 창을 띄워놓을게요. 이렇게 형태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치 명령어가 뭐였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두면 되겠죠. 네. 35분이니까 45분까지 쉬실 분들 쉬시고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갔다 오시고 노는 시간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은 실습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실습 비중이 원래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스스로 하셔야지 도움이 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드리는 거니까 지금부터 쭉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다 잘 되나요? 혹시 질문 있는 분?
맞죠? 가끔 모델링 하시다가 어, 이 올빗의 회전 중심이 내 모델링이 아닌 경우가 생겨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쵸? 내가 이 모델링 다시 보고 싶은데 뭔가 줌도 잘 안 되고 회전시키면 막 이렇게 화면 옆으로 돌아가잖아요. 얘가 지금 컴퓨터 모델링의 객체 중심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줌 셀렉티드 하면 되는데 줌 누른 상태에서 부가 옵션으로 셀렉티드 하면 되는데 요게 아마 바로 있을 거예요. 아, 바로 안 돼 있구나. 바로 안 되나? 저는 줌 셀렉티드를 제가 단축키로 바꿔놨는지 원래 명령어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저는 이제 줌 셀렉티드를 워낙 자주 쓰니까 GS라는 명령어로 단축키를 만들어 놨거든요. 찾아봐야겠다. 제가 만들어 놨네요. 예. 지금 보시면 명령어 조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중에 실행 가능한 명령어니까 작은 따옴표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작은 따옴표 밑줄 줌이고 거기서 한 칸 더 띄우고 한 칸 더 띄우고 돼 있죠. 밑줄 셀렉티드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부가 옵션을 바로 실행시키는 거예요. 줌 할 건데 부가 옵션이 뜰 거야. 그 중에 어떤 부가 옵션 할 거냐? selected라는 걸 할 거야 라는 통합 명령어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령어 하실 때 뭐 예를 들어 move vertical을 자주 쓴다. 그러면 nv라는 명령어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느낌표 띄우고 밑줄 move 띄우고 밑줄 vertical 이렇게 쓰시면 mv라는 명령어가 move vertical이 바로 실행되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줌 셀렉티드를 하면 된다. 요지는 선택하시고 선택 안 해도 되고 줌 누르고 셀렉티드 요거 있죠. 요거 할 건데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이 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선택하시고 줌 셀렉티드 이렇게 하면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써드리면 줌 띄우고 밑줄 selected 이렇게 하면 명령어가 된다.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가상의 슬래브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슬래브를 만들어서 진짜로 이 각각의 층에 뭐가 있는 것처럼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슬래브를 어떻게 만드느냐? 레이어 구분을 할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만들었던 레이어 말고 별도의 레이어를 지정하셔가지고 슬래브 레이어로 바꿔줄게요. 이름을. 이렇게. 여기다가 작업할 거예요. 요 레이어에.
하셨죠? 명령어는 무슨 명령어를 할 거냐면 컨투어 명령어를 쓸 건데요. 컨투어.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콘타 하는 게 이제 컨투어 모델이거든요. 컨투어 모델. 왜 콘타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프랑스어인지 뭔지. 컨투어 모델 할 때 쓰는 컨투어. 근데 컨투어 모델을 상상을 해보시면 그 선들이 쭉 나온 것들이 각각의 볼륨이 돼가지고 중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착착착착 쌓으면 등고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상의 등고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컨투어 명령이다. 얘를 할 건데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컨투어 치니까 뭐라고 나오죠? Select object for contours 이렇게 나오죠. 컨투어를 하기 위한 오브젝트를 선택해라. 자,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뒤쪽에 보시면 assign layers by current layer 이렇게 돼 있죠. 네가 만드는 컨투어가 레이어 어사인이 될 텐데, 지정이 될 텐데 어디다 지정할 거냐? current layer에다가 지정하겠다. 슬랍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재 레이어를 슬랩으로 지정을 안 해놨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레이어 지정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join curves by contour plane 이렇게 돼 있죠. 컨투어가 쭉 잘려나가면 그 잘려나간 선들이 조인이 될 거냐 아니면 익스플로드 된 상태일 거냐 이런 이야기죠. 조인이 되는 게 당연히 좋겠죠. 한 번에 선이 딱 지정이 되면 좋으니까. 그 다음에 group object by contour plane no 이렇게 돼 있죠. 컨투어로 되어 있는 나온 결과물들을 전체를 그룹핑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얘는 필요 없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별도로 지정을 안 한다라고 하시면 그룹을 시켜 놓으시고 그 그룹만 선택한 다음에 나중에 뭐 언그룹 하셔가지고 다시 작업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룹핑이 되어 있는 상태에는 다른 명령어가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룹핑이 되어 있는 어떤 개체를 클릭해가지고 그 안에 뭐 면을 채우겠다, 뭐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그룹을 해제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룹핑이라는 건 그 그룹 속에 들어가야지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뭐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룹핑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적인 명령어 수행이 안 되니까 내가 잘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하시면 그룹핑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no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오브젝트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뭐죠? 얘를 할 거다. 그리고 선택하니까 뭐라고 돼 있죠? press when done, press enter when done. 엔터 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contour plane base point 이렇게 돼 있죠. 컨투어라는 게 선을 쭉쭉쭉 이렇게 칼로 잘라서 나갈 건데 등고선처럼 등고선을 만들어주면서 나갈 건데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그런 이야기겠죠.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게 좋겠죠. 우리 뭐 슬랩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기준을 바닥으로 잡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 0,0점을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제일 하단 어디든 하단점을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고 선이 하나 나올 텐데 찍은 점은 기준점이 되고 다음 선의 위치, 다음 점의 위치는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XY 플레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수직으로 뭔가 올리고 싶다고 한들 지금 수직이 안 됐죠. 뭐 이상한 데가 있었죠. 방금 보니까 이렇게 수직인 것 같은데 돌려보면 수직이 아니고 저 뒤에가 있어요. 수직인 것처럼 보이는 뷰였을 뿐이지. 왜 그렇죠? 컨스트럭션 플레인이 XY이기 때문에 이 점은 XY로밖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바보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준점을 수직점을 잡을 수 있는 뷰로 이동시켜야겠죠. 프론트 뷰나 라이트 뷰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직각으로 쭉 올라가는 다음 점을 찍을 수 있잖아요. 방향성을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만 중요하지 그 절대적인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요 위점 아무데나 하나 찍어줄게요. 90도 방향으로. 방향도 다 지정됐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지정하면 되겠죠. 간격. 몇 개, 얼마만큼의 간격으로 컨투어 선을 그려나갈 거냐. 이런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층고가 되는 건데 우리가 사실 10m 단위로 그렸기 때문에 실제 건물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 단 기준으로 3m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작은 모형이죠. 그래서 그냥 느낌만 보는 거니까 한 1000 정도로 해볼게요. 1000 단위로 그리고 나가겠다. 그리고 엔터 눌러볼게요.
어떻게 됐죠? 네, 뭐가 선이 쭉 생겼죠?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어? 사선으로 그려졌네요. 이거 제가 수직으로 지정을 안 했나 봐요. 분명히 수직으로 그렸는데 이상하네요. 휘어졌나 봐요. 네, 이렇게 수직이 돼야 되는데 아까 전에 뭐 어떤 이유에선지 수직으로 진행이 안 됐네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모형을 감춰 보시면 이렇게 선이 뜰 거예요, 그렇죠? 얘가 이제 바닥의 기준이 되는 선이 되는 건데 슬라브를 만들 선이 되는 건데 상상을 해보시면 이 바깥쪽에 있는 얘가 빌딩 스킨이 되겠죠. 커튼홀이 됐건 무슨 어떤 재료가 됐건 얘가 빌딩 스킨이 되는데 스킨이랑 컨투어 라인이 딱 맞아 있기 때문에 얘의 슬래브를 형성하면은 슬래브의 옆면이 돌출되겠죠. 눈에 보여버리겠죠, 그쵸? 그래서 모델링이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여러분들이 만드셨다라고 하시면 실제로 얘를 옵셋 시켜가지고 안쪽으로 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바깥쪽에서 슬래브 노출이 안 되겠죠. 실제로 커튼홀이라고 하는 것도 슬래브보다 바깥쪽에 형성이 되니까 그런 기준으로 삼아서 넣어주셔야 된다. 자, 제일 아랫바닥은 기초가 되니까 사실은 만들어야 되지만 시각적으로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워주시고 얘도 선 정리를 좀 하고 시작할게요. 아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도 사실 슬래브가 있는 거지만 지금 우리 모델링에서 돌출되기 때문에 그냥 지워버릴게요. 트림. 이런 식으로. 아이고. 조인 항상 시켜주셔야 되고 이렇게. 네, 익스플로드 해가지고 삭제하고 다시 조인 시켜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익스플로드 하고 다시 조인 이런 식으로. 네. 자, 선 정리가 됐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으로 옵셋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슬래브 레이어를 쓸 거니까 안쪽으로 옵셋 시킨 거랑 얘랑 헷갈리겠죠. 예를 들어 한 100만큼 옵셋을 시켜볼게요, 제가 시각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선이 만들어질 건데 두 선이 겹쳐 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얘를 쓸 건데 얘는 지울 거예요. 근데 헷갈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제로 만들어 놨던 걸 다른 레이어로 다시 바꾸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옵셋 시킬 레이어를 슬래브 레이어로 만든 다음에 옵셋을 시키면 되겠죠. 그쵸? 옵셋 아까 100만큼 안쪽으로.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꺼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께를 주는 거 어떻게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이 있으니까 선에서 바로 볼륨으로 간다. 그러면 extrude를 쓸 건데 extrude curve 명령 이용해야겠죠. extrude curve 하시면서 부가적인 옵션 뭐가 있었죠? solid 옵션을 체크 켜져 있었는지 체크가 돼야 된다. 자, extrude curve 할 건데 전부 다 할 거예요. 엔터 치면은 얼마만큼 돌출할 건지 위아래 방향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solid S로 켜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 보스 디렉션은 양쪽으로 가는 거니까 아니고 한쪽으로만 가면 되겠죠. 300으로 되어 있는데 300 너무 두꺼우니까 실제 우리 지금 가상으로 한 층을 1000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한 50 정도 줘볼까요? 50? 50인데 마이너스 50 줘야겠죠. 아래쪽으로 슬라브를 두께를 줘야겠죠. 우리가 FL 플로어 레벨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슬라브 두께를 그리잖아요. 도면 그리실 때 마이너스 50 됐죠. 두께 이렇게 준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elect curve는 필요 없으니까 다시 커브 레이어에다가 이동시켜서 하이드 시켜 놓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요걸 켜면 지금 보시면 얘 노출됐죠. 그쵸?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굉장히 급경사기 때문에 우리가 요 부분을 100만 들여놓은 것만으로는 슬래브가 노출이 됐잖아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던 다른 레이어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재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 재작업 하시면 되겠죠. 예. 어떻게 하면 되죠? 사실 이 안쪽 뒤쪽은 문제 없었고 요게 문제였잖아요. 이 부분. 그쵸?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만 밀어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익스플로드 시키고 얘를 안쪽으로 밀어 넣을게요. 안 겹치는 수준까지. 그래도 좀 보이네요. 1000 정도 밀어 넣으면 안 보일 것 같아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그러면 트림 하시고 네, 익스텐드도 좀 해야겠네요. 떠 있네요. 네. 네. 귀찮지만 이런 과정들을 다 하셔야지 깔끔한 모델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필렛으로 조인시키고 있어요. 캐드에서도 많이 쓰시는 방법이죠. 이렇게.
요령이랑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뭐 손이 느리시면 조금 못 따라오셔도 돼요. 제가 하는 거 잘 보고 아 저런 방법을 해야 되고 저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령어를 쓰고 있구나 요거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만 들이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됐죠? 그 다음에 다시 extrude curve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안 튀어나왔죠? 네. 아 이게 살짝 여기 튀어나와 보이는데 네 이제 됐네요. 네. 이렇게 됐으면은 재료 지정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에 이제 프레임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멀리형 같은 거 모델링하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거는 전적으로 어떻게 디자인하고 얼마만큼 시간을 쓰느냐의 차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얘가 유리가 돼야겠죠, 그쵸? 머티리얼 탭에 가가지고 여기 여러분들이 VL 쓰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루미넘이라든지 뭐 엔스케이프 이런 거 전부 쓰셔가지고 어, 재료 지정하셔도 되고요. 보통 이제 여기서 지정한 재료들이 다 그런 프로그램에도 먹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인 것들은 지정을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클래스 가셔서 뭐 약간 푸르스름한 느낌이 나는 유리를 쓰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클리어랑 프로스트의 중간 정도 완벽하게 투명이 아니라 약간 반사도 되고 반투명의 그런 유리를 쓰겠다. 그래가지고 OK를 눌러주시면 티는 안 나죠. 티는 안 나는데 슬래브도 플라스틱이 아니라 몰탈이니까 플라스터 느낌으로 가면 되겠죠, 그쵸? 네. 색깔은 다크 그레이로 할까요? 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지금 눈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렌더링 뷰로 보시면 네, 이렇게 건물이 보이겠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필요하신 경우에 뭔가 내가 조금 더 사실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뭐 여러분들이 가상의 뭐 코어 같은 걸 디자인 하셔가지고 박스로 예를 들어 스케일 전혀 모르니까 너무 작은데 뭐 이런 코어를 여러분들이 만드셨다 위치만 시키면 되겠죠 그쵸? 평면에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뭐 정확히 위치 시키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디자인했다. 그러면 코어는 개념적으로 보여드릴 때 아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코어가 여기 뽑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코어가 뽑혀 있어야 되니까 불리언 디퍼런스로 여기에서 딜리트 인풋을 노로 하시고 요거를 뽑아내겠다. 그러면 실제 코어를 하이드를 해보면 이렇게 뚫려있는 슬래브가 되겠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종의 개념 모형을 만들 수 있겠죠. 그쵸? 네, 시간 드릴 테니까 다 해보세요. 네. 갑자기 렌더 돌렸더니 네, 방송 환경이랑 렌더를 같이 하니까 영향이 있네요. 네, 중지를 할게요 그냥. 네.
자, 최종적으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 수업을 하는 방식이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저는 뭐 학원처럼 명령어들 알려드리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여러분들 설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툴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 설계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모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얘를 통해서 디지털 표현 수업이잖아요, 결국. 여러분들 패널이나 다이어그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가공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수업이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이어그램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다. 얘 잠깐 0,0의 위치에서 옮겨 놓을게요. 왜 그러냐면 0,0의 위치에 뭐가 생길 거거든요. 나머지 것들 다 지워버리고, 자, 만약에 이런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동선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싶어요. 동선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싶으면 일단은 껍데기를 하이드하고 원하는 뷰를 잡으세요. 아까 렌더링 뷰로 봤을 때 한 요 정도가 동선 표현하기에 적합했다. 요 정도. 안 쓰고 있는 레이어에 가셔가지고, 안 쓰고 있는 레이어에 여기다가 선을 그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리시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그려주는 선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명령어 중에 make2d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make2d.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걸 2D화 시키겠다. 2디멘전화 시키겠다. 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make2d 한번 해볼게요. 지금 뷰를 요 뷰로도 하나 2D로 만들고, 또 웹피, 우리 아까 웹피 만들어 놓았던 걸 지금 꺼놨잖아요. 요 웹피가 보이는 상태에서도 2D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럼 이 똑같은 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named view, 뷰를 저장할 건데, 어, 저는 단축키를 V로 해놨는데 이거 똑같이 V인지 모르겠어요. V로 쳐보시고 안되면 named view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named view. 제가 지정한 단축키랑 항상 헷갈려가지고 named view. 이름을 명령한 뷰를 만들겠다. 스케치업으로 치면은 비디오 그 스크린 애니메이션 위치 저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퍼스펙티브. 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게요. 사실 뭐 bird eye 뷰인데 그냥 이렇게 둘게요. 네, 이렇게. 그러면 뷰를 내가 바꿔도 더블 클릭하면 그 뷰로 바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네, named view.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make2d, select object draw. 컴퓨터가 그려줄 건데 그릴 오브젝트를 선택해라. 요거 전체 엔터. 그 다음에 뭐가 뜰 거예요. 이렇게 바꾸실 거 하나도 없고요. 뭐가 있는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perspective view 맞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거. 프로젝션 할 건데 무슨 뭐를 프로젝션 하고 할 거냐.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C 플레이는 컨스트럭션 플레인 기준이니까 평면 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 앵글 프로젝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실제로 보고 있는 지금 뷰를 2D 드로잉 하겠다. 그다음 옵션즈 보면은 from input project, 입력한 프로젝트로부터 hidden line, 뒤쪽에 숨겨진 라인 같은 거 그릴 거냐. 이건 필요한 경우에 체크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실루엣 그릴 거냐. 실루엣이라는 게 이 아웃라인을 굵게 따가지고 그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웹피 그릴 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룹
그룹 아웃풋은 실제로 그려진 요 전체의 그림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게 할 거냐. 실제 레이어를 지정했기 때문에 안 묶여도 되지만 일단 묶어 놓을게요. 선택하기 편하게. 레이어 네임은 레이어를 지금 새로 만들어주게 지정이 되어 있네요. 네, Make 2D 레이어를 새로 만드는 걸로 합시다. 네, 뭘로 지정됐던지 Make 2D 레이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웃풋을 넣고 그룹핑 시키겠다. 이렇게까지. 그다음 그냥 OK 누를게요. 변경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변한 거 하나도 없죠. 없는데 영품마용에 가보시면 이렇게 뭐가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탑뷰를 보시면 항상 탑뷰 기준으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림. 캐드로 가면은 레이어 구분은 되어 있고 선 두께 조절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요 선들 요런 거 있죠. 요런 것들은 좀 후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예. 실제로는 다 우리가 그 불리언 디퍼런스를 했기 때문에 선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예, 이렇게 선이 가고 있을 텐데 그쵸? 어? 이거 왜 이동했지? 예, 이거는 이동을 해가지고 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였네요. 이거 제가 실수로 이동한 모양인데? 예. 예, 저 같은 일이 저만 발생해야 되는데 네,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네. 왜 이러지?
왜 이번엔 여기가 빠져있지? 이거는 제 실수인가 봐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사선으로 구멍이 뚫렸나 봐요. 예. 무슨 말이냐면 위에 맞추니까 밑에가 틀이 안 맞는 게 얘가 휘어져서 뚫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모델링을 잘못한 거죠. 예.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잘 해야 되는데 분명히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왜 휘어져서 뚫렸지? 아니면은 제가 어느 순간 회전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거 스케일 1D 하면서 정확하게 수직으로 제가 맞추지 않아서 그건 아니네. 네, 휘어져서 뚫렸나 봐요, 처음에. 어쨌든 모델링이 제대로 됐다고 가정을 하면 아마도 이런 선들이 발생하지 않고 다 잘 그려질 거예요, 여기에. 네,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겼는데 어쨌든 이런 선들이 다 이렇게 남아 있을 거예요. 잘 그려져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 선들을 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하고 뭐 추가하실 분들 추가하고 뭐 이런 부분에는 이제 포토샵이 됐든 아니면 캐드가 됐든 해치 같은 거 잘 넣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슬라브가 좀 짙게 형상이 좀 잘 보이게 이런 디테일들 다 추가로 만드시고 요거 하나 두시고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음,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요 뷰에서 디폴트 값 요거 있었잖아요. 요거 그쵸? 네, 얘는 네, 요거 하면서 아마 뒤틀린 것 같은데 네, 요거를 make 2D를 다시 하는 거죠. 요거만. 그래서 얘는 실루엣 라인도 한번 이렇게 짙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뜨겠죠, 그쵸?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좀 포토샵을 잘 하시는 분들은 빌딩 그 재료 있잖아요. 머티리얼의 일부분을 뭐 이런 부분의 일부분 살려두고 마스킹 툴 써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쓱쓱 지워서 여기는 약간 투명하게 만들고 여기는 재료가 보이는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찾아드릴게요. 건축적으로는 제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뭔가 딱 적합한 이미지가 음, 아유 정확히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바깥쪽은 어떤 빌딩의 스캔이 보이고, 그러니까 모형을 안쪽까지 다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내가 마스킹 툴로 여기를 슥슥슥 문질러 가지고 일부분 안쪽까지 내가 보여주게 하는, 그런 렌더링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여기에 이제 인면 재료가 조금 입혀져 있고 여기에는 안쪽이 보이는 투명하게 처리를 해서, 그렇게 모델링 이미지를 만드신 다음에 포토샵에서 걔를 다시 일러스트로 들고 오셔가지고 이제 선 같은 것만 추가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 메인 출입구는 어딘지 여기로 메인 출입구를 들어가서 동선이 이렇게 수직동선, 수직동선, 수직동선이 있고 각층에서 연결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점선 화살표랑 실선 화살표, 선 두께, 색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어, 작업을 하시면 그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어, 동선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네. 이거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게 좀 표현하셔야겠죠. 네.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층 한 층 한 층 적층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냥 동선 모형을 표현하는 방식.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쓰던 방식이에요. 한 20년, 30년 전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쓰는 방식이고, 이제 요즘은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추세죠. 좀 그럴싸하게. 예. 얘는 좀 이미지의 해상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좀 정신이 없는데,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3차원의 이미지랑 2차원의 이미지 이런 느낌. 진작 이런 거 찾아서 보여드릴 걸. 그러니까 실루엣이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건물의 인면 재료가 실제 재료 같은 게 이제 붙어가지고 일부는 보이고 일부는 슥슥 문질러가지고 다이어그램처럼 보이게 만들면 조금 더 그럴싸한 모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메이크 2D 이미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후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포토샵으로 만들고 일러스트로 만들고. 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요 이미지 보시면 똑같이 서큘레이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했는데 내부가 투명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위아래로 뭐 연결이 되나 보다 된다는 이야기인가 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동선의 체계가 보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훨씬 더 어, 좋은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들 좀 조합해 가지고 만드시면 음, 옛날에 쓰던 방식이고 이런 시스템에서 바깥쪽에 스킨이 일부 이제 덮여 있는 형태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다. 예,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렵지 않은 게 실제 우리가 지금 뷰를 저장해 놨잖아요. 네임드 뷰. 요거 쓰는 게 중요한 게 요대로 지금 다이어그램 뽑아내시고 요 네임드 뷰를 그대로 렌더링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겁나는데 렌더링 돌리면 뻥 나던데 프리뷰로 잠깐 보면은 프리뷰기 때문에 화질이 안 좋은 점 이해 바라고 똑같잖아요 크기가 그쵸? 아까 어, 요 뷰랑 같은 거예요 그쵸? 같은 크기에 같은 비례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 뽑아내고 얘 렌더링한 이미지 뽑아내 가지고 포토샵에서 겹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디를 내가 보여줄지 실제 내부를 보여줄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가지고 라인을 좀 이쁘게 이렇게 따서 마스킹을 한 다음에 내부를 슥슥슥슥 문질러 버리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외부의 재료도 보이고 안쪽의 구성도 보이면서 실제 동선 다이어그램도 만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다 이해는 되시죠? 4학년이시니까. 그래서 원래 포토샵을 다루는 과정이 디지털 표현 심화가 아니라 디지털 표현에 잠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다루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포토샵을 오래 하진 못하고 머추리얼 매핑 같은 것만 가끔 이렇게 간단하게 해봐요. 그 수업 시간에는. 근데 사실은 이제 포토샵 스킬도 중요하겠죠. 어떻게 선택을 해서 어떻게 마스킹을 하고 그리느냐.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동선 화살표 같은 거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것들 네, 잘 연습해 보시면 제가 뭘 말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대충 감은 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만드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야지 그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잘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 간단한 건물 모델링 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 전략적인 생각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정을 쭉 설명드렸고 컨트롤 포인트라든지 리빌드라든지 라이너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실제 피지컬 모형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on roll surface 그 다음에 텍스트 오브젝트 이런 거 잘 활용해서 또 모형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선 다이어그램 같은 거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써야지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오늘 쭉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요 모델링 가지고 말씀드릴 거는 전부 말씀드린 것 같고 다음 주에는 결국은 라이노가요 non-uniform한 넙스라는 커브를 이용해서 비정형의 면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면 모델링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라이노는 두께를 가지지 않은 가상의 굉장히 유려한 면을 모델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두께를 줘가지고 폴리곤 모델링, 메쉬 모델링으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지만 가상의 면을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그렇기 때문에 선을 잘 그리는 것은 기본 조건이고요. 라이노를 잘하기 위한 그 선을 다 잘 다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그려놓은 선들을 바탕으로 원하는 면을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라이노에서 다룰 수 있는 좀 고차원적인, 그러니까 좀 쉬운 것부터 굉장히 많이 쓰고 복합적인 고차원적인 면 만드는 명령어들을 전부 다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CAD에서 우리가 CAD 처음 배울 때 뭐 폴리라인이니 로테이트니 카피니 무브니 어레이니 뭐 이런 명령어들 엄청나게 자세하고 천천히 배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이노에는 면을 다루는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응용 방법이 다양한데 다음 주에는 그런 기본적인 명령어에 대해서 면을 만드는 기본적인 명령어에 대해서 전부 같이 해보고 소개하는 시간이 될 거다. 그래서 간단한 모델링 해보면서 습득하는 시간이 될 거다. 또 다시 말하면 다음 주에 수업을 빠지거나 열심히 참석 안 하시면 그 다다음 주에 해야 되는 모델링 자체를 아예 하실 수가 없는 거고 라이노에서 기본적으로 면 만드는 능력조차 습득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는 그거를 할 테니까 늦지 않게 잘 챙겨서 와주십시오. 네.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이 하나도 없어? 시험 치는 거 보니까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던데. 네?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딱 이런 다이어그램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다 눈에 보이죠, 이제. 네, 이런 거. 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은 똑같이 스마트 캠퍼스랑 유튜브에 제가 다 올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출석 28명. 네, 저 빼고 27이니까 다 오셨네요. 네. 다음 주에 봅시다. 고생했어요. 네.